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책영사입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영화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쓰고 이렇게 말하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너무 많은 영화 그리고 너무 많은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 많은 영화는 주의력을 떨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인 어젯밤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결국 또 졸고 만 것을 반성을 하면서, 그리고 지난 편에서 오프닝 멘트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책영사 187회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이 더위를 뚫고 완전체 다 모였습니다. 자, 라미부터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드디어 목소리를 되찾았고. 그러네 참. 그리고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가가 등원을 했어요. 어린이집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가 원래 많았었는데 반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제 등원을 처음 하게 돼가지고 네, 초반에는 적응 기간이라고 엄마가 같이 1시간씩 같이 있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전혀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아, 진짜?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고. 이렇게 엄마 올 때도 전혀 안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같이 계속 있고 같이 와요. 근데 놀면서 찾지를 않아서 아마 잘 적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그 첫날 이렇게 냅두고 나올 때 진짜 힘든데 막 울고불고 운다고 하더라고요, 막 다들. 안 떨어지려고 그래가지고 다행이네요. 그래도 실력 있는 어린이집. 자, 안군. 네, 일본 여행 잘 갔다 왔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네. 너무 더웠어요. 아, 거기가 여기보다 더 덥나? 네, 그러니까 서울이 위도상으로는 더 비가 더울 텐데. 많이 왔을 때 도쿄가 습도가 99, 막 98을 찍었어가지고 습도가 99인 건 뭐죠? 너무 아쿠아리움 아닌가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도쿄 있다가 교토 갔더니 교토는 그보다는 덜 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맑아가지고 좋았습니다. 공기는 좋죠. 교토나 네. 뭐 이런 데가. 기념품은 어떻게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아, 제가 아무것도 그런 걸 사오질 않아가지고. 아니 나중에 공개하려고 그러나 봐. 그런가? 지금 이따가 서프라이즈를 세게 하려고? 제가 매치를 그런 맞추려고? 그런 거를 안 사가지고. 수준을 뭐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귀여워. 그래서 기대할게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뭐 치타의 서점도 갔고 그리고 채경 생활 때 소개할 수 있는 딱 갔는데 치타의 서점에 홍상수 특별전을 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스트레인저라는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틀어주고 그러길래 거길 가서 영화를 봤죠. 쓸데없이 일본 가서 한국 영화를. 얼마나 너무 좋은 더워서. 경험입니까? 여튼 뭐 그런 것들을 하고 교토에서 이제 관광지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좋았겠습니다. 자, 노시스. 네, 안녕하세요. 네. 뭔 말을 해야 되죠? 아무 말이라도 해보세요. 아무 말이나.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안군 기대할게요. 제가 다음 녹음 때 무언가를 어떻게요, 갑자기? 어떻게 만들어? 아니 뭐 일본 제품 많아요. 올리브영에 사오려는 거죠. 뭐든 어쨌든 올리브영에서 제가 파란색 경험했었던 일본 무언가를 저 세안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뭐지? 그래 그런 거 사올라 그러지. 네. 자, 네. 갑자기 도쿄 다음 달에 저 가고 싶지 않아지는. 그걸 기대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때 한꺼번에 가져오시는 걸로. 네, 2주의 댓글 가야죠. 네. 네, 가장 먼저 제이드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맥스의 영화관 취침 에피소드를 들으며 각자의 영화 관람 루틴이 궁금해졌어요. 전 영화 보기 전에 가급적 커피는 안 마시고 영화 보는 날 일정은 앞뒤로 거의 비워두려고 해요. 그만큼 영화 보는 게 즐겁지만 제게는 고도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이죠. 맥스가 시사회에서 몰입을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사회 때보다는 본인 시간대, 본인 개인 시간대, 본인 취향의 영화를 보신다면 지금의 고민은 금방 해결될 것 같네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저기 앞뒤로 뭐 이렇게 없고 그날의 이제 메인 이벤트가 사실 영화 영화다. 보기면 그럼 참 좋죠. 집중해서 슬슬 가가지고
영화를 보면 다들 루틴이 어떻게 돼요? 영화 보러 가는데. 저는 루틴은 아닌데 최근에 뭘 하나 깨달았냐면 저는 이게 영화를 보는 행위가 저는 원체도 영화를 많이 보니까 그 누구랑 같이 보러 가자 해서 같이 보는 게 저한테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달리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 최근에 알게 된 건데 한 남자 동료가 제가 예전에 영화를 같이 보자 해서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오해를 했었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그것이 블루라이트로?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로 한참 시간 지나도 최근에 알고.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영화 보러 가는 게?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영화가 여러 번 보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날 아니,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영화를 그러니까 이성이 영화를 보면 그게 무슨 사인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 네. 자기도 나이가 있는데 그걸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약간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꼭 그 의미로만 의미로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받아들이기는- 같아요. 그게 이제 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영화관이라는 데가 데이트 장소잖아요, 사실은. 이게 전통적으로 그랬잖아, 조금. 그럼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물론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러 가려고 할 수도 충분 있지. 조건이냐 이런 건데 음. 영화를 본다고 그런 사인인가 그런 건가 그렇게 치면 제가 지금 사과를 할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시간 막 왜냐면 저는 누구랑 같이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혼자 보면은 좀 지루하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약간 그 미세하게 같이 보면 이 사람도 들썩이고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같이 반응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야 저는 조금 더 영화를 재밌게 보는 편이라서.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남녀가 이미 어떤 둘 사이에 썸 같은 것도 이미 다 지났고 너무 다 아는 사이예요. 그렇게 해서 영화 보러 가는 거랑 서로 잘 모르고 그럴 둘만 때 뭔가 영화 한 적이 보러- 없다. 그쵸. 그러면은 상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같이 하는 행동으로 영화를 제시하네라고 하면은 그리고 둘만 그럴 수도 한다는 있죠. 거에 의미를 두는 분들이 꽤 계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정말 많은 오해를 낳았다는 점을 설명드리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여튼 그래서 루틴은 같이 본다. 네, 웬만하면 같이 보는 거면 더 재밌어. 그냥 혼자 또 많이 보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같이 볼래? 내가 돈 낼게. 이렇게 해서라도 같이 보고 싶은. 라면은 어떻게 봐요? 저는 완전 반대인데 저는 남편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혼자 봤어요. 혼자서 그것도 제일 뒷좌석에 끝자리에 앉아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통로 쪽. 통로 쪽. 네, 그냥 영화가 잘 보이고 말고 좌석에 연연했던 적은 전혀 없고 그냥 맨 뒤에서 보는 게 누군가 저를 안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혼자 자주 봤던 이유는 좀 감정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려면은 누가 없어야 좀 좋더라고요. 신경이 맞아. 쓰이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거의 같이 보는데 남편은 자리를 되게 집착하는 중요시하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좌석이 있거든요. 뭐 제2 몇 열 이렇게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거에 맞추려고 하죠,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진짜 거의 혼자 왔어요. 그것도 맨 뒷줄에서. 네. 그리고 막 가끔은 그 스윗박스 있잖아요. 거기서도 혼자 봤어요. 어. 근데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음. 거기서도 막 혼자 앉아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립나요 그 시절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안구는 저도 혼자 봅니다. 저 혼자 보고 먹을 거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그냥 딱 영화에만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저도 비슷하게 거의 제가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자리만 고집하진 않고 통로 쪽 왼쪽에 조금 집중돼 있는 거기서 혼자 보는 걸 그게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도 엔간하면 왼쪽에서 많이 보는데 왼쪽 그러니까 좌측. 좌측. 네, 좌측. 앉았을 하여튼 때 좌측으로 치우쳐서. 근데 요즘에 뭐 표를 주는 대로 보게 되니까 뭐 오른쪽에 가 있기도 하고 뭐 요즘 많이 그러긴 해요. 예. 통로가 편하긴 해, 사람 많으면. 맞아. 왜냐면 이게 걸거치는 게 없으니까. 맞아요. 예. 물론 그 통로에 보이는 비상구 맞아. 초록빛. 그게 은근히 거슬리더라고. 처음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계속 신경 맞아. 쓰는데 어. 한 번 안 보면은 괜찮죠. 제가 무슨 영화인지 지금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나이트 비전이라고 있어요. 그 배급사들이 이것도 뭐 시사회에서 누가 찍어갈까 감시하느라고 그거 켜놓고 이제 경호원 같은 사람들이 앞에서 계속 켜놓고 보고 있거든. 그 영화 보는데 그냥 앞에 그게 한 번 눈에 들어온 거야. 근데 막 그게 계속 거슬리는 거야. 미치겠더라고 정말. 다 했네. 네. 다음 댓글로 가죠. 재밌네요. 네. 그다음은 하얀 레떼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플래시의 경우 개봉 전에 설레발 호평들로 기대치가 높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가 있던데 안군이 약간 그런 경우신 것 같네요. 엘리멘탈은 왜 뒷심을 발휘할까 궁금할 정도로 픽사치고 무난 밋밋한 스토리에 답답한 캐릭터성, 픽사에 기대하는 반짝이는 상상력이 부족해 보인달까요? 대신 모처럼 아주 어린 아이들도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저자극의 영화라 더운 주말을 보내기 좋아서 많이들 관람하러 가신 게 아닐까 싶어요. 950만을 넘은 범죄도시와 1000만을 넘었죠. 뒷심으로 100만을 넘은 엘리멘탈을 제외하면 50만을 넘기는 영화도 찾기 어렵네요. 두 영화를 다뤄주셔도 좋고 안군의 비하인드가 궁금한 인디아나 존스나 맥스님이 엄청 반대하실 것 같은 보이즈 어프레이드도 좋고 아예 책으로 한 번쯤 넘어가는 것도 모두 환영입니다. 라고 추천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스파이더맨이 잘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스파이더맨이 잘 나가더라고요. 100만 넘었어요? 100만 넘었어요. 오. 100만 넘었어? 네, 그 지금 초반에 빌빌댔었는데. 그게 그 슬램덩크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오. 아 진짜? 네. 저도 엄청 재밌게 봤어요. 믿을 수 없는데. 전 보고 싶은데 이거 사실 요번 주에 다뤘어야 되는데 스파이더맨은 다루기 좀 어려웠지 뭐. 그걸 자꾸 달았. 저희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흐름과 엘리멘탈도 지금 그 흐름이랑 자꾸 다르게. 플래시와 오늘 이 영화. 두 분 오시기 전에 저희가 그거 가지고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 우리의 선택은 항상 빗나가는가? 마이너한가? 아니 근데 엘리멘탈이 특이한 게 이게 북미의 성적이 안 좋아요. 엘리멘탈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사실은 그거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막 K 장녀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뭐 K 장녀? 네. 그러니까 엘리멘탈이 어. 지금 K 장녀와 그 다음에 아빠와의 관계 음. 또는 유대감의 어떤 이슈들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너무 와닿는 영화래요. 그래서 보면 100% 울고 또 보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딱 너무 울까봐.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게까지 울 만한 그런 게 있나? 근데 되게 한국적인 색채가 그렇죠. 뚜렷한. 자식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라고 하던데. 지금의 부모가 백수님처럼 백수님처럼 배워있다는 아니 그 부모가 그 불 아버지가 엠버 아버지가 그 원래 살던 불 지역을 스포인가요? 떠나오면서 스포 아니야. 그럼요. 다 나온 얘기야. 보지도 않을 거잖아. 볼 거예요. 그 큰절을 해요. 큰절을 자기 남아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큰아버지 뭐 이렇게. 근데 그 완전 진짜 한국식 절인 거지. 그래서 근데 실제로 감독이 한국 아버지가 실제로 그렇게 떠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런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뭐 약간 이방인이 미국 사회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 영화에 다 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그래서 북미는 관심이 별로 없고 오히려 그 사이드에서 관심이 미국 지역 외 지역에서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미자들 사이에서. 뭐 스파이더맨은 너무 멋진 영화죠. 스파이더맨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2를 보면 1이 밋밋하대요. 네, 거의 약간 근데 저는 원도 충분히 그러니까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원밖에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그래? 밋밋할 정도면 원 2는 보셨어요? 네, 저 봤어요. 아니 나는 2를 보니까 1이 보고 싶어지더라고. 이거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어. 근데 다만 그런 거 있었어요. 2가 너무 현란하고 너무 멀티플하니까 또 이상하게 원에 대한 향수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원이 주는 그 또 깔끔한 재미. 오히려 1이 깔끔하게 네, 느껴지는 네. 건가요? 아니 근데 약간 2는 좀 압도되면서 봤어요. 뭐 이렇게까지 간다고 이렇게 된다고 막 약간 이런 느낌. 맞죠? 보고 싶다. 네. 난 뭐 그냥 작화랑 카메라 워킹이 너무 멋있었어. 빨리 보십시오. 진짜 봐야겠네. 네, 하늘때님 고맙습니다. 네. 혹시 대답 안 한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울한 파우파워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맥스님 정치부로 발령 나셨나요? 아니면 자제분이 고3일까요? 뉴스브리핑 진행하시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영화 이야기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영화를 다룰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번엔 매버릭일까요? 한솔로일까요? 한솔로에 500원 겁니다. 한솔로 뭐죠? 아마도 여기 등장 인물 한솔로는 해리슨 포드. 그러네. 스타워즈. 네. 그리고 이번 회차 오프닝송으로 맥스님의 문리버 신청합니다라고 달아주셨어요. 문리버? 네. 갑자기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문리버는 저도 좋아하는 맥락이 있을 텐데 우리가 못 쫓고 있는 갑자기 거예요. 이게. 문리버는 뭐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매버릭에서 문리버가 나오나요? 안 나와. 너무 멀리 가버린 걸 말하는 걸까요? 돌아와. 혹은 저도 그 생각했는데. 뭐? 문리버여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끝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맥스님의 오프닝 멘트를 좋아하는 팬이면서도 댓글 한 번 남기지 않았던 조용한 청취자입니다. 이번 코미디 드립이 아쉬워 댓글을 남겨요. 영화나 책에 대한 패널들의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듣는 건 책영사를 청취하는 이유이고 즐거움이지만 사회 현상에 대한 발언을 팟캐스트에서 듣는 건 정치적 성향을 강요받는 느낌이라 굳이 책영사에서 언급해야 했나 싶습니다. 물론 맥스님의 이야기는 100% 동감하는 내용이고 편집하지 않고 내보내신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테지만 표현을 자제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달아주셨고 네. 이 댓글 세계끝님이 주시고 좀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한 또 의견을 주셨는데 지우셨어요. 근데 저는 뭐 봤습니다. 그거를. 근데 오늘 여기 방송하기 직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세계끝님과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저는 이런 사태가 초래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았고 댓글창에서 우리 청취자님들이 서로 이렇게 뭐 나를 세운다거나 이런 근데 요거는 거는 뭐 비난이라는 느낌보다는 그치, 의견 우리- 개진 예, 정도의 네. 세계끝님 뭐 그렇게 주셨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끝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그 다음 주신 분은 뭐 이런 저런 의견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주셨는데 그때 안군과도 얘기했듯이 제가 뭐 못할 말도 없고 뭐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꼭 안 할 이유도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느낌은 해보니까 괜히 이런 걸 갖고 제가 뭐 이 책영사 댓글창에서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냥 어차피 저희가 영화나 책을 다루는 프로그램이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게 더 좋고 이게 점점 이게 확대돼 가면 점점 좀 약간 달리 갈 수도 있어서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들어보니까 좀 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뭐 이런 말을 꼭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톤 앤 매너에서 그게 들어가니까 약간 튀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예, 저 뭐지? 탄핵을 해야 될 사태까지 가지 않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생각이에요. 정말 여기서라도 얘기를 해야 될 이 사회에 긴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엔간하면 예, 굳이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피할 것도 없지만 굳이 또 뭐 제가 안 해도 많은 또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대신에 은근하게 이렇게 행간을 깔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거니 뭐 이런 거. 훨씬 더 고급지게. 네. 네. 어쨌든 의견들 잘 새겨 듣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코니모지님께서 댓글을 최근 1시간 전에 달아주셨어요. 종종 맥스님께서 영화 보다가 반쯤 잤다, 졸다가 무슨 부분을 놓쳤다 말씀하실 때 이해가 한편으로 잘 안 되면서도 뭐 영화를 업무 때문에 한두 편 보시는 게 아니실 테니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도 아닌데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바쁜 일상 중에 어렵게 짬을 내어 라민님과 에스토로이드 시티를 관람하였는데요. 아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편히 잘 걸. 졸다 깨다를 반복하여 웨스 앤더슨님 이하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라미님의 줄거리 정리가 기다려지는 에피소드입니다. 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다립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영화관에 오는 거지? 인디아나 존스 한 솔로를 했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네. 자 여기까지가 오디오 클립이고 네. 팟빵은 댓글이 없나요? 없습니다. 네. 유튜브에도 특별한 거 없었고요. 유튜브에 네. 댓글 없었습니다. 메일도 없었고 지난 유튜브는 많이 들었나요? 많이 500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플래시. 네. 545회네요. 545. 자, 저희 책영사 팟빵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하나 더 있는데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애플 들을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메일 주소 있습니다. bookmovi42@naver.com입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 계정도 같은 아이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댓구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시사회는 봤어요. 봤어요? 네네네. 좋아요, 댓글, 구독. 되게 특이하던데요? 그거 그쵸? 이 독립 영화일 거예요 아마. 예. 네, 그거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조회수가 지난번에 좀 빠졌어요. 저희가 계속 뭐 만회, 만천에 늘어가고 있다가 인어공주에서 정점을 12,000회로 찍고
지난번이 8,500회로 좀 떨어졌어요. 이게 업로드 시점을 좀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영화 자체가 좀 그쵸. 유입이 그러니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워너 사상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적이. 네. 야, 우리 진짜 마이너하네요. 아니 오늘까지 그럼 뭐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고 다시 올라오는 걸로. 워너브라더스 영화들이 참 재밌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데 좀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인기 에피소드가 쭉쭉쭉 있는데 뭐 제일 많은 건 물론 이제 플래시지만 그 밑에 뭐가 있었더라. 그 전에 한 인어공주도 있고 했는데 4위에 산후체가 올라왔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1,000회 조회수.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네. 이게 갑자기 왜 올라왔는지 이게 모르겠어. 어디서 뭐 소개가 되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영화 소개. 그런가? 음. 하여튼 재밌습니다. 자, 2주의 후원 알아볼게요. 2주의 후원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후원자님께서 저희에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이자 35원 있고요. 네. 그리고 하얀 레떼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우파워님께서 7,777원 후원해 주셨고요. 어파님 고맙습니다. 제이드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두 번째 코너 가기 전에 계좌번호. 네, 저희 후원 계좌는 카카오뱅크 33332034357666입니다. 네. 저희 그 내용에 있고요. 뭐 인스타에도 있고, 계좌번호는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팔은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계좌를 파 놓으면은 네. 거기다가 후원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신문물이네. 자, 두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그리고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용 생활입니다. 자, 안군 일본 가서 본 한국 영화부터 얘기부터 해봐요. 네, 저 강원도의 힘을 봤습니다. 일본 가서? 네. 나 참 특이해. 아니, 그러니까 일단 아니, 홋카이도의 힘도 아니고 강원도의 힘을 그 도쿄 큐레이션이라는 책을 들고 갔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곳을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츠타야 서점을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상수 특별전을 하길래 츠타야 어디 있는 츠타야 갔어요? 거기 도쿄 다이칸야마? 네. 음. 거기는 뭐 그냥 한남동이더만요. 그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특히나 일본인과 한국인을 구분을 못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가서 계속 일본어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 행태를 보고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게 좀 일본인 느낌. 그래, 아닌데? 일본인 느낌이야. 뭔진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 보는 사람들은 그냥 이태원 한남동에 있는 한국인 같았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 샵들 뭐 무슨 미술관이나 그런 조그만 그런 데들 다 보면은 진짜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약간 일본에 이렇게 좀 아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일본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요. 혹시 최근에 일본 느낌이 네. 이번 빠졌다고? 말고 언제 갔었어요? 한참 전이긴 합니다. 얼마나? 그 도쿄를 간 건 아니고 거의 한 4년 그 정도 된 4년 거라. 정도면은 뭐 4, 5년? 네. 그냥 젊은 친구들이 다 세계 어디나 다 비슷해진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뭔가 옷이나 화장이나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K-뷰티. 여튼 뭐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그 발견하고 스트레인저라는 영화관에 갔는데 또 마침 거기 DJ가 한국 노래를 가지고 시티팝 디제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뭐 이현우 노래가 나오고 김한선 노래가 나오고 김현철 다 시티팝. 김현철 노래 나오고 하는데 일본인들이 막 거기에 그거 맞춰가지고 막 둠칫둠칫 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았겠다. 네. 좋았겠다. 그리고 강원도의 힘을 봤죠. 근데 독특하게도 이게 일본에 나갔을 때 저작권 문제인 건지 한국 음악이 나오는 부분은 다 다른 음악으로 덮었더라고요. 영화에서? 네.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막을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사운드로 들어야지 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강원도의 힘을 제가 요번에 처음 본 거거든요. 그 나이트 씬이 있어요. 나이트 씬에서 계속 대사를 듣고 싶은데 이상한 노래가 엄청 크게 들리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관람을 했습니다. 신기하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음악을 쓸 수 없으니까 같이 자막, 그러니까 그 대사가 같이 날아가 버리는 상황인 건가요? 대사 부분만 들리게 조정한 느낌인데 그 외 부분은 다 똑같은 노래가 한 1분 단위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신기하네. 아니 이게 그렇죠. 정식 수입이 됐으면 그러니까.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보고 그리고 서점에서 사카모토 류이치의 마지막 책, 그 죽기 전에 나왔던 그거 그냥 한번 원서로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네, 샀어요. 일본말 할 줄 알아요? 아니 할 줄 모릅니다. 사카모토 유이치 원래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네. 여튼 그렇고 지금 한국에서도 출간됐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어. 그 어디더라? 바로 같이 나왔더라고요. 일본에서 출간된 거랑 동시에 나왔고 그리고 교토에 가서도 치타의 서점 갔고 교토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서점의 미래라고 하는 게 좀 너무 유난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냥 사실은 지금은 교보문고 가도 뭐 별거 다 팔고 뭐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네. 근데 그래요? 도쿄에 갔을 때는 2층이 그냥 아예 스터디 카페예요. 아,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고 음. 그런 분위기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는 요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거긴 뭐 후쿠시마 오염수 뭐 이런 얘기는 없던가요?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자꾸 이거는 고급진 게 아닌데. 이건 고급진 게 아니라 너도 한번 어디 한번 얘기해봐 이런 느낌인데. 함께 골로 갑시다. 와 무섭다 이제 제 영상. 도쿄 가시는 이유가 그러면 한번 먼저 시음해봐요. 아 제발. 아 우리도 폐지요. 그러네 정말. 웃긴다. 자, 라미는 어땠어요? 네. 저는 막 특별히 뭘 많이 보진 못했고 제가 악기를 아니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드라마 저도 악기를 봤어요. 열심히 네. 보고 있습니다. 음. 저는 생각보다 음. 제 기대감이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무섭고 아, 그래요? 되게 잘 무서워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되게, 분위기도 그렇고 그 배우들이 너무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오정세 맞아요, 김태리가 맞아요. 생각보다 너무 합이 좋고 저는 소름 돋는 순간들이 많아서 이거 계속 봐도 좋겠는데 그리고 뭐 안 보신 분들 나중에 몰아서 봐도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물론 끝까지 보지 않아서 뭐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은 좋은 것 같습니다. 4화까지 나왔죠. 음. 저도 재밌게 봤어요. 지상파에서 그런 드라마를 해야 되나 이런 싶은 제목도 아끼고 몰라 난 내용을 안 봐가지고 뭐. 근데 좀 잔인하고 이러면 좀 아니요 그런 거- 잔인하고 그런 그렇지 것도 않아요? 없고 그냥 이제 귀신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도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지상파에서 귀신이 나오는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좀, 게 뭔가 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고 너무 유치하거나 아. 너무 막 CG가 어색하거나 괜히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김은희 작가 특유의 그 사회 문제랑 결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컬트인데 한국 사회에 이른테면 병폐를 말해주는 그 문제들이랑 결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적이거나 막 오컬트란 느낌보다는 어둡고 되게 이렇게 스산한 분위기가 계속 가는 그 분위기를 즐기는 드라마인 것 같기도 해요. 끝. 노시스? 저는 저기 넷플릭스에 그녀가 말했다? 그거 올라왔죠. 그거 올라왔더라고요. 맞나? 쉬세든가? 예,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재밌게 봤고요. 블랙미러 시즌 이게 시작했죠. 예, 6인가? 그래서 앞에 한 2편만 봤어요. 뭐 그냥 무난했습니다. 근데 블랙미러는 확실히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줬던 그 엄청난 그 충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자가복제 느낌이기도 하고 상상력이 조금 바닥이 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악기 재밌게 봤고요. 저는 뭐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했던 영화 중에 하나인 뭐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편 운명의 다이얼 그거 봤고요. 딱 뭐 인디아나 존스 더하고 뺄 것도 없는 인디아나 존스. 근데 에리스 포드가 굉장히 안쓰럽다던데 그 느낌이 있나요? 아니요 뭐 페이스 디에이징도 하고 그래서 젊은 시절이 잘 나오고 조금 굼뜨긴 해요. 조금 뭐 스턴트를 쓰고 그래도 어떤 부분은 조금 이렇게 굼뜬 부분은 어쩔 수가 없더라. 근데 나이 먹어도 여전히 굼뜨지 않은 거는 톰 크루즈더라. 보셨어요? 봤어요. 예. 역시 뭐 어마어마한가요?
2가 기대가 되나요? 참 이거 말하기 되게 어렵네. 아. 그러니까 근데 난 이런 느낌을 처음에 가졌었어요. 보기 전에도 그 왜 그 나는 노르웨이에서 그 절벽에서 떨어진 네. 나눔 장면을 9분짜리가 유튜브에 이미 파라마운트가 풀었단 말이야. 벌써 맞아요. 2달 전에. 너무 사전 홍보를 세게 하니까 아. 안 봐도 본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 아. 드는 거 있잖아. 이 이미지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기대 이걸 내가 모르고 봤다면 와, 탐 크루즈 미쳤다 이렇게 할 텐데 이미 막 너무 많이 봤어. 그 뛰어내리는 거를.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뭐 그 모르고 봤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원투로 나누다 보니까 끝에 가서 약간 조금 왜 그런 거 있잖아. 아,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또 뭐 이거 1년 기다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생겨요. 아, 그리고 이거를 저기서 봤어요. 저기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월드타워 슈퍼플렉스. 근데 이게 그 장소는 원래는 극장용이 아니에요. 다목적으로 설계된 거라 가로가 엄청 길어서 용암맥보다도 가로는 길어 이게. 그러면 근데 잘리나요? 앞뒤가 짧아. 화면은 그대로야. 아. 근데 이게 앞뒤가 짧아서 화면이 너무 크니까 안 들어오는군. 눈이 한꺼번에 화면에 다 안 들어. 화면이 너무 아. 커가지고 오히려 그 점이 좀 힘들더라고요. 뭐 기대는 많이 했었는데 뭐 영화는 뭐 근데 뭐 워낙에 잘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거 하고 엔니오 모리콘에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봤고 바비 안 보셨나요? 바비 그 바비가 푸티지 상영만 했어요. 아. 오늘 인터뷰가 있었거든. 와 진짜 근데 마고로비는 딱 마고로비더라. 화면이랑 똑같더라. 어제 행사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마고로비 생일이었어가지고. 음. 근데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요. 왜요? 행사 운영이나 구성이 아 그거 뭐 국악하는 사람들 나오고 막 그랬다며. 그러니까 그 시부로 국악 자체가 봤을 문제가 때 아니라 뭔가 이게 네. 좀 잘 안 맞는. 마고로비가 2, 그레타 거액이 1, 나머지 7이 박술려였대요. 나머지 실이 뭐요? 박술려 선생님 박술려 선생님. 그 한복 등장 뭐 등장 시간도 그렇고 막 행사의 비중이 네 박술려로 박술려 선생님 막 중간에 센터에 계시고 막 오. 그래가지고 되게 왜?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궁금하다 이거 무슨 보고 싶다. 나 찾아봐야겠다. 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전 그래서 혹시나 어제 그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아. 맥스님이 다녀오셨나라는 아니, 생각이 아니, 들어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행사까지 뭐 내가 갈 필요는 없고 핑크 카펫인가 뭐 맞습니다. 해가지고 예. 뭐죠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화 뭐죠? 바비요? 바비. 푸티지가 뭐 한 15분인가 했어요. 인터뷰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봤는데 푸티지 보고 나니까는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이거 얘기가 어떻게 풀려나갈까? 근데 오늘 그레타 거윅이 이건 명확하게 페미니스트 영화라고 얘기를 했거든. 네. 그래서 애초에 그 포스터만 봐도 그렇습니다. 딱 그렇지. 왜냐하면 캔은 그냥 캔이고 그것 때문에 또 바비는 논란이 많더구만. 한국에서 그거를 표현했을 때 약간 일부 오밋 그러니까 생략하는 이슈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 카피가 바비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캔은 그냥 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폄하의 느낌이 있잖아. 이렇게 되면 뭐 바비는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왜 캔은 그냥 캔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부터 뭐 라이언 고슬링 늙었다 뭐 이런저런 논란이. 주름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가지고 포스터에. 심지어 복근은 약간 그린 것 같은 복근. 너무 비현실적이네요. 복근이. 약간 좀 그래요. 근데 영화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레타 거윅도 왔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좋아하는 감독. 되게 크더라 근데 네. 이게 맞아요. 엄청 크더라고. 크죠. 근데 웃긴 거는 마고로비나 그레타 거윅이나 키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엄청나게 막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의외네. 무슨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지금 하여튼 엔니오를 봤고요. 보 이즈 어프레이드. 보셨나요? 네, 봤어요. 오. 그 저기도 봤지. 그 누구야? 감독 누구냐? 저기 유정 감독. 그 5글자 뭐뭐뭐뭐뭐 뭐뭐뭐뭐. 아리에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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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분이 일본에 가서 유머를 배워왔네. 재밌더라고요. 오. 할만한가요? 특히 초반이 재밌어. 아니 나는 어떤 부분에 되게 뭐 놀란 건 아니지만 한 건 초반 편집이 정말 기가 막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정신이 없긴 한데 무섭지도 않아요 또 그리고. 유전이랑 미드소마 다 보셨나요? 유전은 안 못 봤고 보신. 미드소만 봤어요. 그래요? 근데 뭐 미드소마 그러니까 무서운 게 별로 없어. 나올 게 없어. 근데 굉장히 상상력이 와 진짜 이 사람은 골 때리는 사람이구나 싶은 정도로 독특한 영화였어요. 미드소마하고도 또 좀 달라. 궁금하네요. 맥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공포는 아니네요. 그렇게. 그런가? 무서운 구석이 전혀 없나요?
있었겠는데 내가 단련이 됐나? 그러셨을 수도 있죠. 우리 믹스가 달라졌어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2주의 책영생활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메인 코너로 가겠습니다. 책영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자,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은 인디아나 존스와 놓고 결합을 하다가 우리가 이걸 골랐는데 이게 또 어떤 선택이 될지 모르겠네. 예, 웨스 앤더슨 감독의 11번째 장편 영화이자 신작인 애스테로이드 시티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오프닝이 뭐 지금 그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좋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고.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을 했었어요 올해. 그래서 거기서 상영을 했고 뭐 6분인가 뭐 기립박수를 받았다거나 뭐 그랬고. 칸 영화제 이번에 웨스 앤더슨 감독이 두 번째일 거예요. 첫 번째가 문라이즈 킹덤인가요? 혹시 있나요? 칸일 거예요. 맞아요. 비엔디? 네. 칸에서 못한 것 같은데. 그렇고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웨스 앤더슨 감독은 진짜 뭐 요즘 별로 없는 작가주의 감독이죠. 네. 진짜 요즘 이 정도로 작가주의를 할 수 있는 감독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 제작비를 들이고 그쵸. 이 정도 배우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작가주의를 한다? 그리고 누가 있을까? 비슷한 사람이. 뭐 아리에스토어도 작가주의 감독이긴 한데 또 이 그쵸. 정도는 아니지. 인장이 훨씬 더 뚜렷한 그치. 아리에스토어는 그래도 약간 예술영화 감독, 독립영화 감독 느낌도 좀 세고 근데 아까 그것도 약간 나 여기서 말하는 작가주의는 뭔가요? 그 인장의 느낌인가요? 그런. 뭐 전 그런 지금 그렇게 의미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뭐 그러니까- 다르덴 같은 사람들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지. 음. 다르덴. 그렇지. 켄 로치나 다르덴. 근데 그런 음. 의미에서 하고는 조금 또 다른 느낌으로 저는 지금 방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어떤 거냐면 다르덴 형제의 영화를 보면서 물론 거기도 형식적으로 독특한 게 있죠. 이번에도 그렇지만 거의 이제 바스트샷으로만 갖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가는 거나 뭐 그런데 내러티브가 그래도 있잖아. 내러티브가 좀 분명하고 영화를 이번 영화 뭐였죠? 토니와 리키타? 이것도 봐도 얘기가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가는구나. 켄노치야말로 또 뭐 서사가 딱 있는 건데 네. 특히 이번 영화는 이건 도대체 서사가 뭔지 그러니까 저기 우리 저 코니모지님이 지금 줄거리 속에 기대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설명하는지. 그리고 일종의 약간 문예시네요. 문예주의자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이번에 특히. 이번에 이제 연극의 외피를 쓰고 있잖아요. 그 저는 이제 매거진의 외피를 썼는데 너무 이 스타일리스틱한 거지.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틱하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작가주의, 자기가 갖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자기가 던지고 싶은 방식으로 한다는 의미에서의 작가주의 감독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도 그 제이슨 슈워츠맨이나 뭐 사실 이 제이슨 슈워츠맨은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죠. 사실 웨스 앤더슨 초창기에 항상 주인공이었는데 저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 예전 뭐 저거 뭐야 다즐링 주식회사나 뭐 그런 데서 항상 나왔던 인물인데 거의 요번이 15년 만에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중으로만 치자면 뭐 카운터파트로 나오는 스칼렛 요한슨이나 뭐 톰 행크스, 제프리 라이트, 틸다 스윈튼, 뭐 에드워드 노턴, 에드리안 브로디, 뭐 홍차오도 나이고 가면서 홍차오가 어디 나오지? 홍차오가 누구죠? 아니 그 저기 그걸 안 봤을 수 있구나. 웨일에서 이번에 되게 호평을 받았던 여자 배우 있어요. 윌럼 더포, 뭐 마고로비 마고로비가 그 마지막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뭐 많이 나오죠. 자, 안군의 비하인드를 통해서 안군은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알아봤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뭐가 없어요. 이게 뭐가 없어. IMDb 트리비아를 찾아봐도 없고 막 인터뷰 국내 자료는 일단 없고 기사가 해외 뭐 인디아이어 인터뷰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에스테로이드 시티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웨스 앤더슨의 영화 작업이 대본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로케이션 스카우팅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 동안 웨스 앤더슨은 영화의 애니메틱을 제작한다고 해요. 애니메틱? 애니메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캐릭터가 어떤 대사를 할지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리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달라요? 훨씬 더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것 같아요. 표현을 보니까. 음. 근데 이 애니메틱을 보고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카메라 감독이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형식대로 스타일대로 방향대로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애니메틱을 가이드 삼아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어찌 보면 탐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촬영 감독은 웨스 앤더슨 영화에서는 좀 편할 것 같은데요. 펜 아니면 틸다운 틸업 그거밖에 없잖아. 뭐 요번에는 무빙이 없잖아. 틸도 많이 없죠. 거의 펜. 애니메틱스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스토리보드의 그림들을 실제 시간에 맞게 편집해서 영상화까지 한 것. 작품의 시노시스와 스토리보드가 제작되면 그 다음 단계가 애니메틱스다.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리비주얼이라고 부르는 약간 뭐 그거랑 그런 비슷한 것 건가 같아요. 본데. 예.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은 되게 3D 더미로 만들어진 영상 클립이 있거든요. 그게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만들어진 거 가지고 이제 로케이션도 스카우팅을 완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서 찍었냐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친촌이라는 곳에서 이 촬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를 굉장히 초창기 기법으로 찍어 보려고 했대요. 웨스 앤더슨이. 이번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영화 촬영 기기가 있는데 바로 조명입니다. 조명 안 썼다고요? 조명을 안 쓰고 해보고 싶다. 자기는 이 일종의 어차피 야외 세트다 보니까 야외에서 햇빛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고 그 야외에 있는 상점들도 일종의 채광창을 이용해서 자연광을 활용하겠다. 근데 밤시는 그럼 어떻게 찍었어? 밤시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밤이 아니라 햇빛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조명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야외 세트 만들고 확산판 이용해서 어떻게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촬영 감독은 그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촬영 감독은 웨스 앤더슨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했던 로버트 에먼인데 왜냐하면 한여름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햇빛이 굉장히 거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웨스 앤더슨이 이 햇빛을 영화에 꼭 활용하고 싶은 의지가 강력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을 임했고 촬영에 사용한 필름은 아나모픽 컬러 필름이라고 해요. 희한하게 이번 크레딧 뒤에 나오는 크레딧 말고 크레딧 앞에 코닥이 코닥에서 나와요. 코닥으로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카메라 기종도 나오더라고. 네, 맞아. 맞습니다. 너도 신기하다. 알이 그게. 거든가 뭐 그렇던데. 예. 그리고 근데 색감 참 독특하죠. 이거 인스타에서 특정 필터 씌운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잖아요. 사실 최근 AI 이거 이미지 생성이 워낙 이슈잖아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웨스 앤더슨 스타일로 찍어내는 컨텐츠들이 무궁무진해요. 유튜브에만 보더라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 스타일의 해리포터, 웨스 앤더슨 스타일의 뭐 반지의 제왕 이런 식으로 만드는 컨텐츠들이 엄청 많아서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발렌시아가처럼 맞습니다. 요즘은 메커니즘이 하나 있으면 뭘 대입해도 웨스 앤더슨처럼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맥스님이 이야기하신 그 일종의 이미지적 인장이 최근 이 생성형 AI 때문에 굉장히 웨스 앤더슨의 것이 과소비되고 있어요. 아 예를테면 뭐 AI의 명령 그림을 이렇게 그려달라고 명령할 때 야 고우 스타일로 그려줘 뭐 이런 것처럼 네. 웨스 앤더슨 스타일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스타일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지루해하는 너무나 뻔한.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 영화 보면서 아 역시 이 사람의 인장은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번 영화의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인디아나 존스 프로덕션 디자이너하고 같아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프로덕션 디자이너기도 하고. 예. 이번 영화를 찍을 때 마치 극단 활동을 하는 것처럼 찍었다고 해요. 감독, 배우, 제작진 모두 같은 호텔에 머물면서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맞아. 그래서 촬영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어디 뚝 떨어져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쵸. 어디서 뭘 할 수도 없었겠더라고. 자기들끼리 재밌었겠네요. MT 온 것처럼. 두 번째 키워드는 빌 머레이입니다. 왜냐하면 빌 머레이가 안 나왔잖아요 이번에. 이번 영화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촬영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게 촬영 4일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일랜드에서 가족여행 중이었다가 코로나 확진되는 바람에 영화에 참여하지 못했고 급히 배역을 캐스팅해서 된 게 스티븐 카렐입니다. 원래 그 역할에 그 빌 머레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스티븐 카렐이 나온 거죠. 근데 왠지 그 역할을 할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만약 나온다면 느낌이 너무. 근데 격리 후에 뭔가
아직 남았던지 빌 머레이가 스페인 세트장에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배역은 없었으니까 촬영장에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요. 뭐 어쨌든 저녁 같이 먹고 하니까 막 얘기를 했겠죠. 결국 그래서 빌 머레이를 위한 배역을 만들었어요.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화 속 연극에 등장하는 군수업체 락킹스 코퍼레이션 기억하시나요? 못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락킹스 코퍼레이션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대표인 조크 락킹스 역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쨌든 이 조크 락킹스도 이 연극에 등장하는 배우잖아요. 배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크 락킹스 역을 맡은 배우 탭 휘트니 역할을 만들었는데 의상까지 제작했지만 영화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좀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웨스 앤더슨이랑 빌 머레이가 궁리를 하다가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게 할리우드 영화의 복고풍 홍보 예고편 스타일로 가짜 예고편을 만들었어요. 마치 배우가 등장해서 우리 이런 영화고 이 배우와 제가 함께 이런 영화를 찍었습니다라는 식의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딱 세트 철거 전에 즉흥적으로 찍었대요. 그래서 이 3분 27초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은 뉴요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볼 수 있어요. 뉴요커 홈페이지만 있어요? 유튜브에도 없고? 유튜브에 없더라고요. 뉴요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 3분 27초짜리 이 말 그대로 단편 영화죠. 요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웨스 앤더슨과 빌 머레이의 어쨌든 다시 한번 작품을 뉴요커에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뭔가 근데 진짜 애썼네 없었나 그래도. 봐. 샅샅이 찾았나 봐. 자, 우리 이제 기대하는 시간이죠. 영화보다 더 기대돼요. 이제 저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지. 아유, 참. 자, 몰라. 남의 신업으로 가겠습니다. 도대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영화를 딱 보고 영화관에서 나오자마자 딱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영화를 하자고 했을까? 잠시 또 잊었구나. 웨스 앤더슨을 잊었구나. 그래서 후회를 꽤 했고 어쨌든 그래도 최선의 노력했다는 점 말씀드리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화 애스트로이드 시티는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액자식 구성을 띠고 있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액자가 3개나 되는 데다가 워낙 등장인물이 많아가지고 영화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프렌치 디스패치도 어떻게 보면 액자식이고 그렇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도 얘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액자식인데 나머지는 그래도 줄거리를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가봅시다. 이렇게 스토리가 액자식으로 많다 보니까 모든 액자의 모든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줄거리 해줬으면 소개를 좋겠는데. 이분 잠깐 나가게 해주세요. 집중이 안 되네. 그래서 줄거리 소개를 듣고 영화를 보시면 또는 영화를 보고 났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근데 들으시면 이런 구조였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은 해봤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제목이자 가장 안쪽 액자의 이야기가 바로 애스테로이드 시티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연극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 액자에서는 이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 감독, 배우, 연출가 등이 연극을 완성해서 무대에 올리는 이야기를 보여주죠. 그리고 가장 바깥 액자는 연극이 만들어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설을 해주는 나레이터가 등장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볼 때 그럼 이게 어떻게 구분되나라고 싶으실 수 있는데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차이는 연극 자체를 그리는 가장 안쪽 액자는 컬러로 그려지고요. 나머지 연극이 만들어지는 세상과 그 밖은 흑백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고 들어가셔도 조금은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관람하시다 보면 화면 비율도 다르다는 거를 눈치채실 겁니다. 2개인가요? 화면 비율이?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4대3이 하나 있고 1.33 대 1. 그다음에 뭐 2.35 대 1 이렇게 딱 2개인가요? 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아니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일단 영화는 가장 바깥 액자의 나레이터가 애스테로이드 시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도시입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연극의 모든 사건이 그려진 이 도시는 인구가 87명밖에 안 되는 사막의 소도시지만 어이없이 가끔 원자폭탄 실험이 벌어지고 경찰이랑 범죄자가 총격전에 카체이싱까지 벌이고 그리고 과거에 소행성이 떨어져서 크레이터가 생겼는데 이제 여기가 관광 명물인 굉장히 특이한 도시입니다. 그럼 그 수많은 주인공들이 왜 이 도시로 모이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제 소행성이
있던 도시였던 만큼 이제 매년 이 날을 기리는 소행성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내 청소년들한테 이제 과학 발명품을 제출하게 해서 누가 제일 잘했는지 시상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상식을 위해서 수상자인 아이들과 그 부모들 그리고 견학 온 학생들과 선생님 등 다양한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하려고 이 애스테로이드 시티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제이슨 슈왈츠먼과 그의 큰아들 그리고 세 딸입니다. 제이슨은 사실 3주 전에 아내와 사별한 종군 사진 기자인데요. 큰아들이 행사의 수상자로 선발됐기에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런데 그는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 아이들에게 털어놓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애스테로이드 시티에 도착을 하니까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 어떻게 데리고 돌아가나 걱정이 됐던 제이슨은 자신이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장인어른 톰 행크스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엄마의 죽음을 털어놓죠. 그리고 인기 여배우인 스칼렛 요한슨도 그녀의 딸이 수상자로 선정돼서 이 도시에 옵니다. 그녀는 예술 영화 속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지만 대중들은 코미디 영화 속 그녀를 더 좋아하고 또 현실에서도 자신의 역할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뭔가 멍한 듯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마릴린 먼로가 좀 연상이 돼요. 또 항상 내기를 하자고 주장하는 아들과 그 아버지, 또 너무 영특한 유치원 아이들과 어리숙하고 숫기 없는 담임 선생님 등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들이 시상식 날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UFO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시상식 날 외계 생명체가 그곳에 내려오죠. 그러고 나서는 애스테로이드 시티의 관광 명물인 소행성, 떨어진 운석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조심스레 들고서 사라져버립니다. 외계 생명체가 등장한 데다가 목격자도 많죠. 심지어 제이슨이 외계인의 사진까지 찍은 상황이어서 정부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목격자들을 애스테로이드 시티에 격리를 합니다. 하지만 과학 시상식의 수상자인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한 천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외계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애스테로이드 시티에 감금된 주인공들은 외계인을 목격한 뒤에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진심으로 원했던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계인은 며칠 뒤 또 모두 앞에 등장해서 소행성을 다시 두고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던 연극에서 종군 사진기자 역할을 맡았던 제이슨 슈왈츠먼이 갑자기 관람객의 마음을 대변하듯 연극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흑백의 세상에 가서 이렇게 외쳐요. 도무지 이 연극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겠다. 연기를 못하겠다. 라면서 무대를 이탈해버려요. 그렇게 답답하다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역 건물에서 마고로비가 등장을 합니다. 마고로비는 연극 내에서 이 제이슨의 죽은 아내 사진으로만 잠깐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그 두 사람은 건물과 건물에서 인사를 나누고 아마도 러닝타임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제외하는 신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마고로비는 제이슨에게 나는 죽어서 외계인을 만났다는 둘이 나눴던 대사를 하나하나씩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제이슨.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모든 격리는 끝이 났고 애스테로이드 시티에 왔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버린 상태였죠. 제이슨은 장인 톰 행크스와 아이들을 함께 키우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요구를 애스테로이드 시티에 묻겠다는 딸들의 주장에 못 이겨서 그리운 아내이자 딸을 황량하지만 별나라 같은 애스테로이드 시티에 두고 떠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와 진짜 잘 잘 들었습니다. 들으셨네요. 완벽한데요. 네. 괜찮나요? 네. 와 엄마 잘 정리했네. 근데 리스펙. 잘 정리했는데 이렇게 잘 정리하는 걸 듣고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문제는 거기에 있네. 그렇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네, 흑백과 컬러로 진행이 되는 거고 컬러로 오히려 거꾸로 된 거죠. 컬러로 진행되는 게 현실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연극인 거고 현실은 오히려 흑백이고. 그래서 뭐 웨스 앤더슨 감독이 오히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허구가 진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뭐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마 라미의 설명만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뭔가 현실적인 드라마처럼 가는데 뭐 외계인이 또 나와? 뭐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외계인은 또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또 질감이 또 딱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이상한 질감으로 나오거든요. 배우가 연기를 했긴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거기에 네. 그리고 저희가 아는 배우잖아요. 네, 그 주라기 맞습니다. 공원에
그 박사로 나오는 그 제가 네, 말콤.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아, 그래요? 네. 네. 말콤 그래도요? 아, 그 말콤 X로 나오는 말콤 X 맞지 않나요? 그 DJ 말콤, 맞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조금 뭔가 이해하기 그 뭐 왜 나오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뭐 이해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줄거리를 듣는다고 한들 이거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면에서 어떤 자아내는 정서나 감정이나 저 사람이 느끼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줄거리를 빠삭하게 안다고 해서 뭐 영화가 잘 파악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줄거리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 스칼렛 요한슨이 맡은 그 여배우 유명 여배우 역과 나중에 마고 로비가 나오는 죽은 아내죠. 그것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공간과 공간에서 서로 다른 건물에 있고 그 중간에 이제 공간이 떠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거기 뭔가 깊은 뜻이 있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연극적 실제로 뭐 1막 1장부터 3장 뭐 이런 식으로 2막 1장부터 몇 장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연극처럼 또 전개가 되고 인터미션도 얘기해요. 맞아요. 네. 에드워드 노턴이 극작가잖아요. 네. 에드워드 노턴이 처음에 이제 글을 막 쓰는 거를 또 해설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 네. 텔레비전 같은데.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삼중. 세 개의 네. 액자로 구성이 되니까 진짜 헷갈리죠. 사실 진짜 헷갈려요. 그래서 총평을 저부터 얘기할 거예요. 꼭 이럴 때는 본인이 선수를 제가 사실 지난번에 2주에 책임생활에서 말씀드렸는데 많이 잤어요 처음에. 그날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한 4분의 1 이상을 잤었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저는 웨스 앤더슨 영화를 엄청 기대하고 봤는데 4분의 1을 자고 나서 허탈하더라고요. 일단 뭐 줄거리는 마지막에 또 자가지고 막 나는 아예 줄거리 자체를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상태로 이제 최경사 녹음을 하러 보통은 이제 한 번 보고 오죠 제가. 근데 이건 뭐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도저히 일단 이건 양심의 양심의 가책은 세게 오더라고. 그래서 근데 시간은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어젯밤 10시 40분 어머머머. 가장 일요일. 따끈따끈한 영화네요. 일요일 10시 40분에 메가박스를 가서 24시간도 안 됐어요. 아 그런가? 네. 너무 힘든 시간 아니에요? 나 지금 일요일 저녁? 내가 그래서 지금 너무 졸린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오후부터 5시간 5명이서 12시 반까지 이 영화를 봤죠. 초반에 정말 기를 쓰고 내가 안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한 3분의 1 지점까지는 안 잤어요. 그래서 감상평의 결론이 점점 지금 총평인 거예요. 뚜렷해지고 있는데 아니, 약간 액자식 구성이야. 내가 이 영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봤나요? 그 감상평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3분의 1까지 내가 어떻게 버텼고 조금 이해도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역시 두 번 보니까 이해가 좀 가는구나. 그래서 잠을 안 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자고 있는 거지 또. 그래서 중간중간 중요한 대목에 이렇게 이 영화가 참 어려운 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중간에 잠깐 졸죠? 30초만 졸아도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딴 나잖아. 세상이 딴 세상. 완전 딴 세상이야. 30초만 절대 못 알아, 졸아도 절대 못 알아. 잘 따라가야 돼요 정말. 30초만 졸아도 안 되는 영화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많이 잤지 뭐. 그래서 밤이고 피곤하고 뭐. 근데 내가 진짜 최근에 이렇게 두 번 보고도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영화가 굉장히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드디어 이제 영화 이야기 하시나요? 자 이제 아니, 언제 나오는 저 거예요? 본인에게 할애된 시간에 3.3.5인 것 같아요. 이제 영화를 말해주세요.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나 이 영화 모르겠어. 솔직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근데 저 영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네. 진짜? 너무 짧았어요 저한테. 어머머머. 세상에. 근데 중요한 건 맥스님의 감상평과 똑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가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넘기는 거예요. 아직
아니 맥스님 안 끝났으니까 전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아니 해봐. 근데 뭐가 재밌었다는 거예요? 뭐가? 아 일단 저는 봤을 때 이거는 다시 봐야겠다. 그러니까 일단 대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컨텍스트를 다 이해하기 위해선 저 같은 범인은 한 번에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왜 이렇게 짧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일단 2시간은 안 돼요. 100분 가량. 네. 108분 정도 네. 되는 108분? 걸로. 네. 그래서- 근래 제일 짧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더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108분이 금방 갔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네, 안 금방 그러면? 갔어요. 언제 봤어 이거? 저 일본 가기 아침에 전에? 봤어요. 아니요, 저 주말에. 주말에. 네. 어. 근데 저는 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를 아까 라미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극중 배우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연기를 한단 말이죠.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이 사람이 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삶이 정말 많은 사건도 있고 이 공간에서처럼 막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총격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막 외계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배우는 갑자기 그 오븐에다가 자기 손을 올리기도 하고 왜 거기서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순간 연기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도 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생에서도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감했을 때. 근데 그 모습을 너무나도 다층적인 게다가 여러 캐릭터를 살아야 하는 배우가 사실상 한 사람이 세 개의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 연기 배우가 연극에서의 배우를 하고 그 연극에서 그 역할을 하는 배우의 삶을 또 연기를 하잖아요. 그 다양한 이 사건의 갈래를 경험할 수 있는 연극과 연기자의 모습으로서 그걸 보여주려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밖에 못 갔어요. 아니, 완전 공감되는데요? 근데 딱 보니까 노시스가 그래도 뭔가 준비를 많이 상당히 해와서 뭔가 좀 준비해가지고. 정리를 해줄 것 같아. 아니 저한테도 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일단 저도 저기 음. 맥스 같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주중에 너무 바빴고 지난주에 다들 영화 관람이 뭐 하는 거야? 근데 이 영화 관람의 경위부터 설명을 해야 돼. 그래도 주중에 도저히 그리고 이거 극장 관이 없더만 몇 개. 맞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보고 근데 내가 또 주말에 여수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수 이야기까지 나왔어. 여수에는 관이 없단 말이에요. 여수는 다 인디아나 존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무려 밤 12시 20분에 진짜? 목동 아이고야. 메가박스 더 부티크에서 나보다 더 쌩쌩하게 더, 더 최근에 어. 봤네. 너무 졸릴 때 아닌가요? 심지어 저는 어제 아빠와 함께 산행을 하고 산행을 하고 3시간 KTX를 타고 이게 더 올라와서 구구절절한데? 나보다? 이게 훨씬 더 복잡한 액자식 소리지. 그래서 정말 허벅지를 찔러가며 자면 안 돼 하고 분명히 자진 않았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끝냈던 영화답게 오기 전에 번개라도 한번 쳐보려고 여러 기사들을 기사를 지금 많이 봤네 그래도. 뽑아서 읽었지만 역시나 이해가 되지 않고 아까 안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건 기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사 자체가 이해가 안 되게 내 썼다는 거예요? 생각엔 뭐야? 이 기자들도 모르고 썼네 지금. 아무리 봐도 아니 근데 워낙 이게 이 뭐가 영화는- 이것저것이 많아서 영화는 뭐 다 그냥 줄거리만 써놓고 끝났어 지금. 내 생각엔 안군이 지금 제일 잘 이해한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 내가 이거 공증하네. 내가 인증하네. 아니 근데 너무 재밌다. 저는 사실 아까 맥스님이 처음에 이 영화를 소개할 때 너무 이미지적인 각인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프렌치 디스패치부터 사실 프렌치 디스패치 배우 저희가 봤을 때 제 관람평이 뭐였냐면 창작자로서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의 고통,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창작해야지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다뤘던 게 저는 프렌치 디스패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창작자에서 조금 더 넓혀서 일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식으로 넓혀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요번 영화 저번 영화에 이어서 되게 뭔가 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처
제가 이해를 못하는 느낌. 저도 그래요 지금. 네. 뭘 많이 봤는데 근데 다만 단 하나의 힌트라도 단서라도 좀 줘야 제가 실마리를 그러니까요. 풀어갈 건데 이건 그냥 나는 만들었고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한번 봐봐라. 난 너희랑 소통할 생각이 별로 없다. 약간 이런 그런 식의 조금 불친절함은 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미지적으로만 소비되는 건 이번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가 그 사실은 이쪽 영미권에서도 평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뭐 가디언 이런 데도 막 2점 뭐 이렇게 주거든. 그리고 웨스 언더슨이 너무 좀 점점 자신의 세계로만 너무 가고 있다. 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또 보니까 이동진 평론가는 4점인가? 또 되게 그래요. 많이 줬더라고. 시내 21 평점은 대략 한 뭐 3점대 이따가 뭐 노시스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냥 그렇게 줬어요. 4.5를 줬네요, 이동진. 4.5. 네. 근데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인상 비평만 하자면 약간 우리가 그 명품이 우리가 아는 몇몇 명품 브랜드들이 로고 플레이를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웨스 앤더슨한테 제가 기대하는 바가 우리가 웨스 앤더슨 영화를 보러 가서 갑자기 막 뭐라고 하더냐 뭐 매드맥스 같은 영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이제 웨스 앤더슨은 브랜드가 됐고 그 브랜드 안에서 그 디테일한 차이들이나 그 전편과 어떤 점에서 조금 같거나 조금 다른가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이 놀이에 동의한 사람들만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안군이 이제 그 전에 프렌치 디스패치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연관시켰는데 놓고 보자면 상호 텍스트성을 그러니까 이걸 그 앞에 전작들 특히 뭐 프렌치 디스패치나 이런 것들과 연관선상에서 파악해야지 뭔가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영화일 수도 있겠다. 뭐 애초에 그런 영화 생각도 좀 시작할 들긴 하네. 때 차에 프렌치 뭐가 나오죠? 나와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생각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시작할 때 그 등장 인물들이 슉 나오잖아요. 그 기차 가는 속도랑 네. 그 뭐랄까 크레딧이 이제 같이 같은 속도로 가는데 거의 이건 뭐 아까 뭐 자기들끼리 뭐 지내면서 진짜 재밌었겠더라고. 세상 유명한 배우들 다 그냥 그러니까요. 다 나오는 그 느낌인데 심지어 빌 머레이는 찍고도 놓고도 안 나왔다니. 근데 그 뭐 우리 그 뭐죠 미국의 슈퍼볼 때 광고 사이에 막 그 유명한 가수들 다 때려박고 그쵸. 놀듯이 그러니까 이제 웨스 앤더슨의 영화라고 하면 다들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단 몇 컷이라도 크레딧을 올리고 참여했다라는 이제 이 브랜딩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렇다면 근데 이 쟁쟁한 배우들을 어떻게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건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이제 다만 뭐라도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참여한 것으로 해주소서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배우들이 참여하는 그것만으로도 족한 걸까요? 우리 그때 누굽니까 그 일본 배우 고레다 히로카즈 그 영화에 그 유명한 우리 배우들이 조금 한 컷이라도 다 나오는 방식으로 참여하듯이 조연들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조차 웨스 앤더슨의 인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배우들이 이렇게 때로 나온다. 다들 그냥 몇 컷 잠깐 나오더라도 그런 거죠. 근데 다만 이번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웨스 앤더슨 영화 보면서 처음으로 근데 이 영화에 그렇게까지 약간 처음으로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좀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짜여진 룰렛 안에서 충분히 저도 재미를 느끼며 놀았는데 이번에는 유독 아니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나? 이 영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대체 이 배우들은 정말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공감하고 어떤 식으로도 역할을 하고 싶어서 온 게 맞을까? 그 생각은 저도 계속 들었어요. 이 배우들은 뭐 이걸 다 지금 이해하고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아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래도 우리가 지금 남이가 줄거리를 저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굉장히 많은 스코어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 가장 이 작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해도가 높아요. 제일 이해도가 높을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 이거 이 있습니다. 정도 정리하기도 어려워. 도대체 맞아요. 뭔 소리인지 남이님 몰라서. 근데 진짜로 저도 다시 나오자마자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솔직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줄거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영화를 지금 몇 번이나 복귀하고 하니까 저는 그래도 나름의 메시지를 찾긴 찾았어요. 오. 나름의 메시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 처음에 기차가 나오는 씬부터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쨌든 안군이 이야기하는 바랑 약간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인생은 굴러간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큰 그림은 그게 뭐 액자식 구성에서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던 그리고 이 도시가 어떤 도시던 간에 어쨌든 계속 굴러간다. 그래서 영화 시작할 때 처음에 이 도시에서 그 원자 폭탄을 실험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똑같이 또 마치 수미상관처럼 등장해요. 또 저거 하네. 그리고 경찰이 똑같이 범죄자 쫓아가는 그러네. 씬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이 동네는 그냥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곳이고 거기에 외계인이 왔다 갔던 누가 왔다 갔던 그냥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큰 흐름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줄거리를 정리하다가 이제 중간에 말씀드린 부분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외계인이 저는 왔다 간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변했나를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외계인이란 사실 존재는 너무 뭐 사실 되게 좀 기괴했잖아요. 저는 꽝의 순간으로 뽑을 정도로 조금 기괴했어요. 좀 여기서 안 맞는다 싶을 정도로. 근데 오기 전에는 등장인물들이 다 뭔가 공허한 구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이슨부터 시작해서 결핍이 있죠. 그러니까 결핍이나 상실 또는 뭔가 부족한 구석. 예를 들면 그 유치원 아이들이랑 선생님도 완전 반대인 게 그 유치원 아이들 중에 하나가 담배를 피잖아요. 맞아요. 어른들이랑 같이 담배를 펴요. 그래서 굉장히 막 성숙하게 행동하고 말도 어른처럼 해요.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더 어리숙하고 아이들처럼 막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요. 근데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그 외계인을 만나고 나서 다 변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일단 제이슨은 스칼렛 요한슨이랑 계속 떨어져서 이야기를 해요. 다른 공간에서. 네. 근데 외계인이 왔다 간 뒤에 둘이 한 방에 갔다는 거를 그치. 목격을 보게 했다는 되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같이 있는 거 한 카트가 나오죠.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 사람이 약간의 변화를 겪었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틸다 스윈튼은 굉장히 자기가 어떤 걸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 욕구를 분출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이슨의 큰아들이랑 그런 얘기를 천재들을 해요. 만나고. 너네 만나고서 나 이제 열심히 해보자. 이거 다 찾아보자. 이 이유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 선생님이랑 카우보이 음악가가 되게 그냥 각자의 삶을 살던 사람인데 같이 춤을 춰요. 유치원 선생님은 우마 서먼의 딸입니다. 오 그렇구나. 좀 비슷하다 그쵸. 진짜. 그 누구죠? 우마 서먼이랑 누구랑 결혼했어? 비포 시리즈 나왔던 아, 에다노크. 음. 네. 우마 소머니 에다노크랑 결혼했다고요? 네, 어머, 세상에. 그 둘 사이의 딸이에요. 그 외계인 언제? 등장만큼 놀랐습니다. 그 가타카 찍고 아니에요? 네, 엄청 예전에. 네. 첫 번째 결혼. 어머 세상에. 그래서 그 둘도 좀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 내기를 계속하는 아이도 그냥 아빠한테 계속 내기하자고 해서 아빠가 너무 열받아 하잖아요. 근데 외계인이 왔다 하고 나서 아빠가 물어봐요. 그 도대체 왜 그러는 이유를 거야? 얘기를. 그랬더니 걔가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빠. 그래서 내가 계속 내기를 하나 봐요라고 자기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들이 외계인이 왔다 감으로써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공허한 구석이 채워지는 왜냐하면 와서 가져갔어요. 가져갔다 다시 돌려주거든요. 그 돌려주는 행위로서 이 사람들이 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빈 구석을 서로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랑 어떤 게 연결된다고 느꼈냐면 그 연극 배우들이 잠들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러니까 뭔가를 어쨌든 간에 잃어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고 얻기 위해서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 삶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어떤 거를 우리가 새로운 걸 깨달으려면 뭔가 실수를 해야 되고 백수님처럼 잠이 들었잖아요. 영화 보다가 잠이 들었으니까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영화를 다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해석이 혹시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이 외계인의 부분에 행위에. 대해서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잠들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연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창작자가 글 쓸 때 혹은 이 타이프 앞에 있을 때 경험하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영감이 팍 터지기 위해선 잠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창작자가 아닌가 봐요. 그리고 이 연극을 쓴 그 극 작가가 뒤에 가면 죽었다고 나와요. 맞아요. 근데 교통사고로. 그것도 결국 저는 약간 그런 흐름이라고 느낀 게
그러니까 어쨌든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 연극이 잘 돼도 이 극작가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그 이후에도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는 제이슨 가족에서 그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내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니까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하죠. 근데 만약에 아내가 죽는 일이 없었으면 장인어른이라는 관계 회복도 없었을 거고 또 그 아이들한테 이런 일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스칼렛 요한슨이랑 가까워질 일도 없었을 거고 또 그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 만나잖아요. 그 여자친구를 만날 일도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게 있지만 또 그 뒤에 찾는 것들이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삶은 좀 계속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줄거리 정리하면서. 이해가 되네요.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에서 어떠한 만남이 있으려면은 자기가 걷고 있던 항상 돌던 궤도에서 벗어나야지만 무조건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 요번 영화 보면서 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우리가 라미의 학설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네. 고민하고 맞습니다. 정제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 끝나는 거예요? 이 학설을 그냥 아. 받아들이는 걸로 맞아요. 가설을. 정말 오랜만에 인정받는 적이고. 이 영화가 그리고 단순히 뭐 색감이 아름답고 뭐 구도가 뭐 대칭 뭐 이런 거에 워낙에 유명한 건데 또 웨스 앤더슨 영화 중에 특이한 건데 이번에 특히 또 도드라지는 게 배우들이 다 카메라를 보고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은 그냥 또 연기가 아니라 굉장히 자기적인 그런 느낌을 또 많이 주는, 특히 스칼렛 요한센의 그렇죠. 맞아요. 그 욕조에 들어가서 있는 포즈도 이상한. 난 죽은 줄 알았어 처음에. 자다 깼는데 갑자기 저러고 있길래 스칼렛 요한슨 죽었어? 실제로 미동도 안 해요. 나중에 눈 깜빡깜빡하기 모습을 하는 거죠. 눈 깜빡깜빡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 주연인 슈워츠맨 같은 경우도 계속 앞을 보고, 물론 이제 스칼렛 요한슨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긴 하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약간 관객 보고 얘기하고 관객 보고 연기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연기들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연장선상인데 난 배우들이 이런 연기를 하면서 배우들도 안 해본 걸 거 아니야. 되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뭐 얼굴도 표정이 많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대사도 되게 건조하게 어떻게 보면 막 책을 읽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냥 연극 대본 읽는 것처럼. 리딩도 이렇게는 안 할 거야 아마. 저는 홍상수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상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인장이 강한 감독이고 배우들이 심지어 그 시나리오 내용도 모르고 일단 참여를 결정한다면서요. 매일매일 아침에 쪽지로 받아든다면서요. 대사를. 그러니까 거기에는 홍상수가 나를 어떤 식으로 이를테면 재료라고 비유를 한다면 나를 어떤 식으로 요리해도 상관없어. 그냥 그의 영화 세계에 나를 한번 맡겨볼게. 내가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지는 나도 궁금해. 그러니까 배우들이라고 하면 제가 배우라면 그 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수십 권, 수백 권의 책 속에서 내가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번엔 조금 연기력으로 인정을 받아볼까? 그러니까 나 역시 전략이라든지 그 계산을 가지고 그 니즈를 맞춰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품을 결정하고 내 이를테면 의도가 성취가 됐는지를 또 되게 불안해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배우들의 숙명이라면 홍상수 영화를 찍을 때 적어도 배우들이라면 이거 최소 베를린은 간다는 건 알고 찍지 않나요? 그러니까 감독한테 나를 맡기는데 딱히 본전 생각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일정 부분의 성공이 보장이 된 그러면서 또 나도 그냥 저기서 시키는 대로 그다지 고민 안 하고 한번 그냥 놀아보자.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내가 여기서 뭐 웨스 앤더슨이 뭐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이게 나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시키는 대로 해보자. 왜냐하면 감독은 다 생각이 있을 거야. 그리고 최소 이거 만드는 건 어쨌든 감독이니까. 감독이니까 감독은 다 최소간, 그림이 있을 거야. 최소간 경쟁은 갈 거야. 막 약간 이런 계산. 내 포트폴리오에 그렇지. 남겼으면 웨스 앤더슨은 굳이 깐을 안 가더라도 상관없는 감독 같아요. 그냥 내가 웨스 앤더슨 영화에 한번 했어. 나왔다. 이게 더 중요해요. 뭐 깐이 가든 안 가든 뭐. 그리고 나도 그 화면 안에서 그가 구현하는 세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그냥 정말 순도 높게는 그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배우들한테 여기서 연기력이라든지 뭐 충분히 역할을 해냈냐 이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세계에 참여했냐 참여하지 않았냐 이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웨스 앤더슨이 그 배우들한테 어떤 디렉팅을 했는지는 되게 궁금하죠. 이건 어떻게 연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건 어떤 느낌이야? 라는 거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그것이 이제 그 배우들한테서 물론 워낙 오래 같이 한 틸다 스윈튼이니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이 알 거예요. 아 이거 나한테 요구하는 게. 근데 뭐 스칼렛 요한슨도 많이 그 전에 있었나요? 뭐 목소리 출연은 개들의 섬에서 했던 것 같고. 네. 거기도 나왔나? 그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에도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아 거기 나왔던 것 같다. 네. 기억이 그 안 2년으로 나요. 기억이 나왔나? 안 나네요. 그런 배우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가 궁금하고 특히 이제 그 마지막에 뭐 인상 깊었다는 안군이 마고로비에는 그 마지막에 클로즈업은 마고로비의 새로운 원고를 본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못 봤던. 저도 연기가 다 좋았는데 가장 마고로비 연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고전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갑자기 이 명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나? 그 두 번째 볼 때 첫 번째는 지금 못했고 두 번째 이제 곧 끝나겠군 이런 희망에 불어가지고 나는 집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희망에 불어서 그 마고로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저쪽 건물에는 이름이 자꾸 제이슨 슈워츠맨이 있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you say 어쩌고 저쩌고 I say 어쩌고 저쩌고 그게 왠지 되게 뭔가 분위기가 되게 그 있더라고. 말투면 그렇지. 그 분위기가 와 마고로비 정말 연기를 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마고로비가 저희가 소비했었던 일종의 광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그런 담담한 목소리로 그렇게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줄 약간 수 그렇지. 있구나라는 느낌에 와. 더구나 그 어차피 극이기 때문에 실제 부인도 아니고 그쵸. 그런데 마치 진짜 죽은 전처가 환생해서 나와가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내죠. 전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 전처 역할을 한 배우 느낌을 너무 그렇지 어쨌든 네, 그런 해가지고, 배우 네. 느낌을. 그리고 팬 나셨네 아주 그냥. 그 흑백의 마고로비 너로 얼굴이 그러니까 막 바비 알겠다. 얼굴이 아니잖아. 맞아요. 약간의 뭐가 좀 찌들어 있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살짝 있는 그런. 진짜로 그냥 노동자의 얼굴인데 음. 연극을 하는 노동자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전 지금 약간 데자뷰인 게 우리 바빌론 다룰 때도 안군이랑 맥스가 마고로비예요. 그러니까 환장했던 아니 기억이 나는데. 바빌론 때의 연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바빌론 진짜 너무 잘했지 연기. 난 마고로비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바빌론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와 연기를 진짜 잘하는 배우구나. 우리가 뜻을 모을 정도의 배우가 없었어요. 남 배우가 없었어요. 맞아. 그러네. 아쉽게도. 네. 이번에 한번 모아봐. 제프리 라이트? 그래요. 연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긴 되게 애매한데 그 마지막은 좀 약간 그렇다고 여기가 무슨 메소드 연기 이런 걸 할 그렇죠. 저것도 아니잖아요. 네. 여기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해주신 그런 환경,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뭐 MT 하듯이 같이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저는 오히려 그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고 이 씨는 어떤 것 같아? 약간 이런 대화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연기가 한층 더 약간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오히려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한때 보면 봉준호 감독과도 배우들이 많이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틸다 스윈튼 같은 경우도 뭐 극찬을 하고 현장에서 막 엄청 디테일하고 뭐 그 자기 머릿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다. 뭐 딱 그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오히려 봉 감독의 현장을 안 궁금해지는데 느닷없이 이제 웨스 앤더슨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고 우리가 홍상수 현장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되게 특이하니까 즉흥적인 데도 있고 웨스 앤더슨은 즉흥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저 사람은 현장에서 배우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나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그 현장에 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한번 보내봅시다 우리 맥스. 어디다 연락해보지? 우리가 편도 비행기 티켓 정도는 구해봅시다. 아니 웨스 앤더슨 초창기 영화에 제목에 맥스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맥스군 사랑에 빠지다. 네. 그걸 빨리 봐야 되는데 재밌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번 영화를 계기로 여기저기 그 잡지에서 웨스 앤더슨 그 리스트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 웨스 앤더슨 탑 이렇게 꽂는데 의외로 최근작보다는 옛날 영화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뭐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도 폭스도 그렇고 있고, 뭐 바틀로켓, 문라이즈 문라이- 킹덤도 뭐 꽤 정말 뽑히는 좋죠. 것 같고 난 문라이즈 킹덤은 약간 무슨 아이돌 영화라고는 그런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누가 나오죠? 그 꼬맹이 둘이 주인공입니다. 에드워드 그래요? 노튼 나오고 네. 그런 영화 아니고 필머레이 나오고. 그 뉴욕 타임즈가 엊그제 그 2024년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 꼭 봐야 되는 탑 몇 5개인가 6개인가 뽑았는데 그게 1번이 이게 들어가던데. 에스트로이드 시티 어. 아니면 문라이즈 킹덤이요? 에스테로이드 시티. 아, 와. 올해 나온 영화 아, 중에 올해 나온 영화. 2023년 영화 중에 음. 이게 들어가요. 다 같이 당해봐라 이런 거. 자, 혹시 별의 순간, 꽝의 순간 할 거 있어요? 저는 아까 말했던 그 그 마고 로비? 흑백의 그 두 장면 좋았고요. 거기 좋죠 진짜. 어. 저는 대사 그거 좋았어요. 시간은 약이 아니야. 반창고 역할 정도는 해줄 수 아, 있지. 맞아요. 되게 그래. 저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서. 아, 네. 그래. 그 누구 대사죠? 그게 주인공이요. 제이슨 네. 대사죠. 전형적인 T예요. 그래서 내가 좋았나 보다. 그러니까 F가 아니라 음. 시간은 약이 되지 않아. 그 완전 그냥 딱 팩트만 얘기해 주는. 그렇죠. 네. 노시슨 혹시? 전 딱히 인상적인 딱히? 건 없었어요. 음. 네. 음. 그냥 약간 계속 컵케이크 먹는 느낌이었어요. 아, 색감, 그래 약간 색감이나 그런 것도 있다. 그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 달콤한 분위기 어. 같은 거. 아, 저는 초반에 그 원자폭탄 터지는 데서 음. 갑자기 오펜하이머 생각이 막 나면서 그런 쪽으로 뭔가 그 해석을 해보려고 시도를 한 적은 있어요. 아, 뭔가 지금 원자폭탄이고 50년대 뭐 원자폭탄? 갑자기 이게 그러면 논란하고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좀 같이 해보자는 뭐 이런 건가? 이렇게 계속 앞부분에만 계셔가지고 제 생각에 해석이 안 된 것 같아요. 뒤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시도를 해보다가 에이씨 답 없네 그러다가 졸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합시다. 네. 자, 전문가및 일방학의 평점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평점입니다. 이은선 7.0. 중요한 것은 의미가 아닐지도 몰라요. 정시우 7점. 메이드 생각 안 나니까 저렇게 마무리. 내가 봤을 때 안군이 제일 잘 봤어. 7점. 메이드 인 웨스 앤더슨. 다 별로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애매하게, 별로 없어. 애매하게. 또 그래. 정유미 7점. 웨스 앤더슨 월드의 심화 버전. 김소미 7점. 지나간 황금기와 교신하는 웨스 앤더슨식 미지와의 조우. 박평식 7점. 많이 줬네요. 오. 평소 많이 좋다. 화사하고 불안하고 능청스러운 낙관주의. 낙관주의. 소은성 7점. 어제의 세계라는 혼란스러움. 뭔 소리야? 진짜 몰랐어. 허나몽 6점. 이미지는 재기발랄, 이야기는 지지부진. 송경원 7점. 영화의 구조와 이상향을 탐색하는 자각몽의 유희. 이용철 6점. 다양한 배우의 획일화된 사용. 엘트먼식 거대 벽화와 앤더슨식 배우빨 영화의 차이. 엘트먼 로버트 엘트먼을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그런 것 같은데. 평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끝까지 혼란스럽네요. 그다음에 이제 관람객들 평점입니다. 10점. 잠들지 않으면 잠에서 깰 수 없어. 이 대사가 좋으셨나 봐요, 이분도. 그다음에 10점. 재밌게 봤음. 감독 특유의 색감과 삽입곡들이 취향 저격. 10점. 답 없는 세상. 에스터로이드 시티도 그렇다. 그리고 모든 걸 잊게 하는 라스트 댄스. 8점. 첫 장면부터 웨스 앤더슨 영화임을 알 수 있는 동화 속 무대 같은 총천연색의 배경으로 꾸며져 있는 소행성 도시. 이 감독의 영화는 내용의 논리성을 따지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또 7점. 눈으로 먹는 디저트 같음. 컵케이크네. 7점. 영상미는 역시 좋았지만 뭘 말하려는 건지 끝까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7점. 웨스 앤더슨 감독만의 분위기 좋아함. 그러나 이 영화는 졸린 영화인 건 맞아요. 코믹 요소도 평소보다 좀 덜함. 졸려서 몸부림치다가 나왔는데 옆에서 코 골고 자는 분도 있었음. 그다음에 뭐 비슷한 것들이 있고요. 7점. 유명 배우들이 정말 많이 출연했지만 그리 재밌진 않네요. 그다음에 6점. 진짜 이상한 영화. 내가 못 따라가는 건가? 그다음에 낮은 평점들로 가면 6점. 컨디션 좋을 때 보세요. 난해함. 그다음에 스토리가 아쉽네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았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뭐 영화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 재미없고 지루해요. 6점. 감독이 재미없게 자기 복제를 하는 중. 뭐 이런 평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래도 뭐 7점
많이 줬네요. 예. 저 짜게 주는 평론가도 7점을 주고. 일단 네.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웨스 앤더슨.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이번 주 시내 21에 좀 평들이 나올라나 모르겠네. 자, 여기까지 일반 관객 전문가 평점 했고 이제 우리가 점수를 매겨야죠. 우리의 의견. 안군. 전 4점입니다. 오. 와. 그러니까 제가 높네요. 3.5랑 4점을 고민을 했는데 오늘 정리해 보면서 4점 정도. 네. 로시스. 아 저는 정말 생각 많이 하고 준 점수입니다. 3.5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왜냐면 요즘에 약간 우리에게 3.5는 거의 그냥 정이 정리는 아니다 좀 이거는. 약간 디폴트 같은 느낌이 되어서 자, 우리 가운데 가장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정통하게 이해하고 있는 우리 라미는 어른. 이해와 평점을 전혀 나눌 수 있는 거죠. 비례하지 않고 저는 3.6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전히 너무 아름다웠지만 음. 저는 전작들이 더 좋았고 음. 조금은 멀리 가버린 것 같아요. 맞아. 자, 저는 3.5 아니에요? 자 한번 벗어나 보겠습니다 이번에 2.5입니다. 나를 저는- 두 번 자게 했다. 네. 내가 진짜 일요일 밤 10시 40분까지 가서 또 봤으나 2.2 줘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네. 뭐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몰라. 그러니까 그런 전투 의욕을 발생시키는 영화인 것 같긴 해. 그래서 사실 맞아요. 제가 오늘 영어 기사를 몇 개 뽑아는 놓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 읽었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할까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건 난 최근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평이 궁금했던 영화가 별로 없어. 맞아요. 근데 찾아봐도 많이 없어요. 근데 평이 되게 좋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 스플레를 떠먹는데 이게 2중, 3중이다라는 평이 있어요. 해외에. 그거 보면서 아까 컵케이크 얘기하셨을 때 딱 그게 떠올랐어요. 그럼 몇 점이죠? 3.4점입니다. 그래도 3.4점이나 되네. 네. 높은데요? 높네. 네, 그러나 저희가 다음 주에 조회수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조회수 이거 좀 떨어져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이거 참 우리가 애스테로이드 시티를 스파이더맨 봤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게 네.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이거 뭐 감히 또 추천드리기는 좀 그러네. 맞아요. 푹 이게 자고 싶으시면은 진짜 진짜 쉽지 않아요. 컨디션 진짜 아까 그 말이 맞는데 컨디션 좋을 때 기분도 좋고 이럴 때 안군이 아침에 가서 봤다고 그랬죠? 네. 그냥 아침에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맞아요. 제일 아침이 네. 가장 괜찮나?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침이 그냥 네.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쨍 할 때 날씨 쨍 하고 여기서 쨍 하고 그림 쨍 하고 이럴 때 아무 잡념과 고민이 없는 맞아요. 상황에서 그냥 딱 영화로 시작하는 날. 집중할 수 있는 근데 사람들. 10시 반 걸 봤는데 조금 음. 의욕도 있고 그렇지 맞아요. 의욕도 이 좀 영화에 있고. 한번 내가 좀 빠져봐야겠다. 해볼까? 해석 좀 해볼까 하는 그렇지, 마음으로 그렇지. 배도 안 고프고. 자 최경사 아니, 쟤들 적고. 해석이 안 되는구만 이러면서 제가 가서 한번 해석해 내가 댓글 볼까? 달아줄게 약간 이런 그렇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댓글 부탁드려요. 조댓구입니다. 조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 네. 자, 웨스 앤더슨 감독의 11번째 영화 애스테로이드 시티에 3.4를 매기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화가 또 줄줄이 많아요. 이제 뭐 시즌에 들어가죠. 일단 뭐죠? 인디아나 존스, 바비, 그다음에 무엇보다 미션 임파서블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한국 영화가 쭉 이어지는 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비상대작전이 있고 뭐 있지? 밀수하고 그다음에 모르겠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뭐 개봉한 것 중에 귀공자 나왔었고. 아니 그 빅4가 지금 올여름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나? 밀수하고 비상대작전밖에 생각이 안 나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 더문이 하나 있고 다 생각났다. 더문, 콘크리트 유토피아, 밀수, 비상대작전 이렇게 4개입니다. 더문은 어때요? 더문? 안 땡겨요. 김용화 감독. 네. 김영하 감독. 더문 그것처럼 될 것 같아요. 그 비상선언? 넷플릭스 그 그 시리즈 있었죠? 뭐야 공유랑 배두나 나오고. 고요의 바다? 고구마 바다 그거. 고구마 바다? 네. 너무 답답해서. 답답하다고. 밀수는 땡기나요? 밀수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흥행을 좀 뉴스 약간 전 쏘쏘. 썼어. 기대한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걸 기대하는데? 그러니까 막 좀 그 영화 뭐죠? 해적 나오는 해적이죠. 해적 처음에 나왔을 때 약간 손예진 나왔던. 막 되게 유쾌하고 막 뭔가 좀 재밌을 것 같고 이랬는데
생각보다 그냥 그랬다 이런 그러니까 시원하고 뭐 가족들 같이 가서 보기엔 좋을 것 같은데 보고 났을 때 뭐가 남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유승환 감독은 기대가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김혜수 배우가 나온 영화 중에 이렇게 딱 인상적인 영화가 없어서 타짜? 그것도 약간 최동원 감독이 워낙 강력 류승환 감독과 첫 만남이죠. 그쵸, 예, 그쵸. 그 비상대작전은 어때요? 나는 약간 전 왠지 비상대작전을 모가디슈 처음 들어봐요. 이런 느낌이야. 그게 원래 교섭이라는 영화였어요. 아 똑같이요, 아예 이름이? 아니 교섭이 아니라 이게 뭐지? 피랍. 아, 피랍. 그 헷갈리는데 아마 교섭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잠깐 연상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이름을 이름을 최근에 바꾼 바꿨어요. 거구나. 비상대작전이라고. 하정우하고 주지훈인가 나오지? 그거 보긴 본 것 같은데. 네. 터널 감독 아니에요? 응? 터널이 맞아. 김성훈. 감독. 킹덤 만들고. 오히려 김성훈 감독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기대되죠. 네. 거기에 하정우 네. 콤비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더문은 좀 약간 조금 봤는데 이 올해 그 초에 나왔던 중국 영화 유랑지군가 하는 네네네. 그가 있어요. 엄청 대박 났잖아요. 중국에선 대박 났죠. 네. 와 근데 나는 그거 못 보겠더라고. 완전 그거 달 얘기 말씀하시는 국뽕에다가 거죠? 근데 그 CG가 내가 그 영화 자체는 안 좋아하지만 중국의 CG 수준이 이 정도란 말이라는 건 놀랐거든. 근데 약간 그 비슷해 느낌이. 아니 그거 한국 웹툰 원작이잖아요. 아 그런가 맞아. 조석감 맞아. 그거를 원작으로 한. 개인적으로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병헌하고 그 뭐 많이 박보영 나와요. 나오는 건데 네. 아파트가 다 무너지고 거기 아파트 하나 딱 그것도 웹툰이 원작입니다. 아 그런가. 맞다. 아니 그거는 책이 있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웹툰 작가가 여러 가지 시리즈를 하는데 그 일종의 콘크리트 유니버스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학자가 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책이 제목이 그거는 있다고 따로 있습니다. 네.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럼 그 책이 있으면 그 책도 근데 책 제목만 따온 거라 제목만 따온 따온 거고, 거라 내용은 저는 상관이 없는 거. 웹툰이 원작이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잘 골라야겠죠. 계속 헛다리 저희의 쳤죠. 의견과 반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지. 네, 잘 골라서 청취자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연의 라미 안건노시스 진행하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